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요즘 자꾸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뉴스 업로드도 할 게 있고 또 바깥 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기존에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별로 안 하시고 외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이거를 해주셔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슈버트 펠락에서 나온 그 프린트물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일일이 프린트물을 다 제작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도이치 벨레에서 나오는 것들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 사용해도 되는지. 그래서 도이치 벨레에서 만약에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단 슈버트 펠락에서 나오는 콘슈토프 기본 과정용 프린트물을 제가 블로그에 직접 올리면서 그쪽에서 다운받아 쓰시고 같이 뽑아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변화표죠. 자, hier ändern sich die Vokale, ergänzen si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geben이라고 되어 있죠. geben 동사. 자, geben 동사는 있을 때 gebe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변함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e만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du일 때 어떻게 말하냐? 바로 gibst라고 돼. Ich gebe, du gibst죠. as 했을 때는 gibt일죠. 여기선 e어만 써놨지만 사실은 이게 as, s를 다 가리키는 거죠. 이게 3인칭 단수를 말하는 건데 흔히 그냥 e라고만 써놓은 겁니다. 요거 그냥 e일 때만이 아니라 3인칭 단수일 때 다 저렇게 변화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 동사입니다. sn 동사 뜻이 뭐죠? give는 주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말로 뜻을 적으면 더 좋겠네요. given 동사는 영어로 give겠죠. sn 동사는 영어로 eat죠. 먹다죠. 먹다. 자, 있을 때 s인 건 맞는데 do일 때 sn 동사 어떻게 변하죠? 바로 이렇게 변하죠. ist죠. as 했을 때도 ist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가끔 이거하고 발음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얘는 뭐의 변화형이죠? 바로 sein 동사의 변화형이죠. sein 동사도 3인칭 단수일 때 ist죠. er ist, sie ist, es ist 이렇게 er, sie, es ist, ist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다 주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얘도 ist. 자, 얘하고 얘는 사실은 문맥상 그게 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듣는 상황에서라도 문맥상 결국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오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sein 동사의 큰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쪽과 이쪽에 어떻다? 동등한 성분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도 어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로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비동사 어때요? 주어 동사 다음에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보어다 라고 말을 쓰는데 컴플리먼트 보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비동사 혹은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양쪽이 동등한 어떤 것이 와야 되는 게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쪽도 노미나티브, 이쪽도 노미나티브 이거나 이쪽이 노미나티브일 때 이쪽이 형용사이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모르시면 언제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장 성분상으로 이 뒤에 목적어가 오잖아요.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아쿠사티브 오비젝트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 상황에서도 문맥상 자연스럽게 얘와 발음을 구분을 못하더라도 얘가 SN 동사라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발음상으로도 얘는 그냥 ist라고 흔히 읽으시면 되는데 얘는 굳이 헷갈린 경우 읽을 때는 ist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앞에 e에다가 크게 강조를 줘서 ist가 아니라 ist라고 읽어요. 굳이 이걸 구분할 때는. 그래서 do ist 말고 do ist면 일단은 확실하게 이건 SN 동사가 나올 텐데 as 했을 때 3인칭 단수일 때 문제죠. do ist고 여기도 ist인데 이걸 굳이 구분할 때는 ist라고 해서 앞에다가 강조해서 읽어줄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nehmen 동사. nehmen 동사 뜻이 너무 많죠. 영어에 뭐가 똑같으니까 take와 같으니까 take도 뜻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take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take는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take를 정복하고 나면 영어 단어에 굉장히 큰 걸 정복하게 되는 건데 정복이 불가능하죠. 네. 동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name은 얘는 어떻게 변하죠? n이 m인데 du nimmst죠. 이렇게 nimmst as s는 어때요? 님.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fahren 요거 먼저 하고 할게요. du fährst죠. as 했을 때 어때요? fährt죠. 우리가 오늘 봐야 이 laufen 때문에 그래요. 이 laufen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lesen 읽다죠. 읽다. lesen 이실 때 어떻게 변하죠? lese 이렇게죠. do일 때는 어떻게 변해요? liest죠. as 했을 때 어떻게 변해요? 여기 어떻게 변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sprechen, treten, raten, vergessen, halten, sehen 이 밑으로 쭉 있어요. sehen까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사전 찾아가면서 뭐라고 제가 다시 써서 알려드릴게요. 사전 찾아가면서요. 사전 찾아가면서 꼭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전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전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사전이 있는데 어떻게 뭘 봐야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조금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laufen 동사를 가지고 오늘 주목적이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 보는 법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띄워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독일어 사전이라고 치시거나 직접 그 즐겨찾기 해놓은 상태에 들어가시면 바로 요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독일어 사전 보는 법을 사실은 종이 사전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전자사전 말고도 종이로 된 거, 두꺼운 책으로 된 게 가장 좋은데 예문도 많고 책을 보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빨라지고 나면 일일이 거기서 타이핑하고 있는 것보다 그 책 그냥 몇 번 쓱 펼쳐면 바로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요걸 통해서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어 사전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펜 동사를 제가 미리 찾아놓은 화면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라우펜을 치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옴라우트 들어가는 거, 옴라우트라든가 오 옴라우트라든가 뭐 오 옴라우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나요? S채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독일어 키보드 설정을 해가지고 치면 어쨌든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맥에서도 이걸 그냥 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그냥 오, 우 이렇게 S 요것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R을 치고 나면 요 위에 이렇게 네모칸이 딱 떠요. 너 혹시 옴라우트 찾니? 라고 딱 물어보는 게 떠요. 이때 화살표 위로 하는 거, 그 화살표 키를 눌러서 여기가 불이 들어왔을 때 엔터 키를 치면 이게 옴라우트로 들어가거든요. 오 옴라우트나 S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면 여러분들이 S차트가 들어간 단어 혹은 뭐 옴라우트가 들어간 단어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전에서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이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잘 해놨죠. 요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라우펜 동사 찾았을 때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고 밑에도 나와 있고 여기서 자, 부정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not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infinitive 동사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infinitive라고 동사 원형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 직설법, 현재, 뭐 접속법, 과거 뭐 이런 식의 이건 옛날식으로 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문법 표현을 써놨는데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여기가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현재형. 이게 앞에 직설법이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현재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설법 과거 뭐 이런 표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과거형 이렇게 보시면 단순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요 말은 알죠. 우리가 흔히 PP라고 하는 거, 영어에서. 이거 Partizipsfrei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단순 Presence, 현재형, Präteritum, 단순 과거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erfect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순서대로 직설법이다 뭐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요거 자체가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자, 1번 해놓고 나와죠. 자동사인 경우가 있고 타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죠. 자, 자동사이란 말 때 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동사. 스스로 그냥 그 자체가 동사 그 자체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도 사실 자동사, 타동사 이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의 왜 한자 표현 쓰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동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독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이 가능하다. 즉, 이 말인 즉슨 별도로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형태 오고 문장이 끝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뒤에 뭐 목적어는 올 필요 없지만 다른 식은 부사가 올 수 있고 다른 식 형태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필수 요소는 아니니까 어쨌든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흔히 자동사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런 용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동사 자체가. 그런데 옆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게 또 핵심입니다. 요게 이게 그어질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인식을 못하네요. 어쨌든 요걸로 이렇게 요게 핵심이에요. 자, 플러스 사인 되어 있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사인.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얘는 완료형을 만들 때 사인 동사와 결합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완료형을 만들 때 사인 동사와 결합을 한다. 자, 어떤 동사, 일반적으로 독일어의 동사는 haben 동사하고 결합을 하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nehmen 같은 경우 haben 플러스 어떻게 해요? genommen이죠. genommen. 이런 식으로. 그런데 laufen은 과거 이렇게 나와 있죠. 완료 형태가 gelaufen인데 얘는 hat gelaufen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 이때는 ist gelaufen을 쓴다는 거죠. 왜? 여기선 sein 동사니까. 언제? 타동사로 쓸 때. 자동사로 쓸 때는 sein 동사와 결합을 해서 쓴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sein 동사. 완료형은 때 sein 동사와 쓴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은 lief고 완료 형태는 gelaufen이에요 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 그러니까 사전 찾을 때 laufen 동사 한번 찾으면 이미 뭐가 나와요? 현재형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 과거형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 완료형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 그나마 완료형은 내 쓰임에 따라서 그게 sein 동사와 결합해야 되는지 haben 동사와 결합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나오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싹 다. 그리고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어지겠지만 예문도 있어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은 이거는 어떤 거냐? 바로 라우펜이 달리다와 뛰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때 쓸 수 있는 유사어라는 말이에요. 동의어라는 말은 조금 제가 가끔 이 동의어보단 유사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니까 어쨌든 동의어 혹은 유사어로서 괄호치고 여기 레넨도 나와 있죠. 자, 레넨 요것도 함께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nicht laufen, sondern ruhig gehen. 그러니까 뛰지 않고 그냥 천천히 여유 부리면서 걷는 거 이렇게 요런 예문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 단어 하나 찾았는데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를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실은 꼭 독일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사전을 찾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공부의 제대로 된 시작이거든요. 사전을 안 찾고 단어만 단순히 외운다?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쓰임, 그 언어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찾으면. 그래서 꼭 사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좀 마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동사 파트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나와 있냐? 바로 구어. 자, 구어체에서는 라우펜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gehen하고 똑같이 써요.
예를 들면 hin und her laufen 그럼 뭐예요? 여기저기 그냥 어슬렁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hin und her laufen이라고 쓰거든요. hin und her laufen 이렇게 쓸 수도 있고 Das Kind kann schon laufen. 아이는 벌써 잘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요거를 요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겠죠. Das Kind kann schon laufen. 애가 벌써 걸을 줄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fahren 같은 뜻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거 볼까요? 자, 요거 볼게요. Der Zug läuft auf Schienen. 여기서 Schienen은 기차, 레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läuft라고 썼죠. läuft. 자, laufen 동사의 현재형은 어땠어요? läuft네요. 그리고 과거형은 lief였고 완료형은 어땠어요? ist gelaufen이었네요. 요렇게 한꺼번에 infinitive 완료형 다 알아두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알아두고 단순 과거형 알아두고 완료형 알아두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어야 이 단어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쓰임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laufen, läuft, lief, ist gelaufen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덩어리를 지어서 단어를 공부해 주셔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전 찾으라고는 사실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어요. 자, gegen 해놓고 in이라고도 되어 있는 in하고 et 있죠. 이 et 이렇게 쓴 건 이게 etwas라는 얘기예요. etwas 어떤 거 something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숫자 4 이게 뭐냐면 자, 독일어에서 목적어는 어떤 게 어떤 게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dative object가 있을 수 있고 accusative object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동사에 따라서는 그 목적어를 그 object를 어떤 경우에는 dative object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accusative object를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둘 다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야 여기에다가 그냥 뭐 어떤 동사 플러스 etwas 이렇게 옵니다 라고만 써놓으면 얘가 accusative object인지 dative object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위에 꼭지에다가 4 혹은 3 이렇게 숫자를 써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3격, 4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3, 4격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제가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를 갖다가 편의상 각각을 1격, 2격, 3격, 4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났나봐요.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심각하게 크게 들리네.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4라고 쓰는 요거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gege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etwas 무엇을 쓸 때 4격 목적어를 씁니다 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심각한 거 왜 이러죠 우리 동네? 어쨌든 일단 진행하다 마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어떤 목적어 어떤 명사가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gege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jemand dem. 자, 이건 얘기했을 거예요. jemand가 있을 거고 jemand 잘못 썼네요. jemand dem이 있고 jemand den. 자, 이게 nominative, 이게 dative 3격이고 이게 accusative라고 얘기했죠. 4격으로. jemand, jemand dem, jemand den 해가지고 der, des, dem, den 하듯이. 그러니까 jemand dem 이게 우리말로 치면 누구누구에게라고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jemand dem 어떻게 쓰냐? 그 다음에 ins auto 해놓고 laufen 해놓으면 뭐예요? 차 안으로 뛰어드는 거야. 누구의 차에 뛰어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 누구의 차에 뛰어들어서 쾅 갖다 박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서도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 게 있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설명하던 거에서 이제 마저 이어가는 건데, 예문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옆에서 찾아볼 수 있고, 요렇게, 뭐, jemand dem fortlaufen 이라든가, amok laufen 이 단어는 굉장히 요즘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많이 봐요. amok laufen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무차별 살인, 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미국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캠퍼스 같은 데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막 총기 난 사고 막 이런 식의 사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amok laufen이라고 얘기 많이 쓰거든요. 무차별 학살 이런 식으로 쓸 때 amok laufen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jemandem davonlaufen, jemandem davonlaufen 뭐 누구에게 도망치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표시 쓸 수 있고, 뭐 leerlaufen이라고 쓰면 뭐 기계가 비어 있는 채로 leer가 뭐예요? 비어 있는 거죠. 반대말이 뭐죠? full이죠. full 영어로 full 이게 empty죠. 자, 그렇게 leer 비어있는 채로 laufen 하면 뭐예요? 그냥 공전하다,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만 가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rundlaufen 하면 뭐예요? rundlaufen 이게 rund, 자, 이 발음 때문에 또 rund가 아니고 rundlaufen 돌아가는 거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rund가 이게 영어로 치면 round예요. round 원형을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서클대로, 이 틀대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말로도 그런 얘기 쓰잖아요. 아, 잘 돌아가고 있어. 모든 일은 잘 돌아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럴 때 rundlaufen 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 말 잘 안 써요. 그냥 이거 어떻게 읽죠? 스키죠, 스키 영어로. 근데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놓고 읽기를 she라고 읽습니다. she라고 독일어로. 얘는 좀 예외적인 단어라서. 그리고 she 같은 경우는 laufen보다 she는 fahren을 훨씬 많이 써요. Skifahren, Skilaufen보다는 Skifahren 훨씬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스키 타는 거, 이 스키 자체도 단어를 독일어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영어랑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다만 읽을 때 이렇게 she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동사는 fahren 동사하고의 결합을 훨씬 많이 써요. laufen보다, Skilaufen보다 Skifahren을 훨씬 많이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독일어에 대해서 사전 찾는 법을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위에 있었는데, 네, 여기다가 네이버 독일어 사전이 그나마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시고, 거기서 나올 때 첫 번째로 단순, 동사 원형 우리가 알 테니까 단순 과거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단순 과거형, 이게 현재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단순 과거형은 어떻게 변하는지, 완료형일 땐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단어가 sein 동사와 함께 써야 되는지 haben 동사와 함께 써야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예문들과 유사어들을 함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이렇게 다 같이 해야 그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단어 외우고 문제풀이 하는 거, 그건 영어 실력하고 독일어 실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부터 시작해서 꼭 사전 찾는 연습, 사전 찾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찾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